옛날 프랑스의 드넓은 숲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큰 산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세계와는 조금 고립된 느낌이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갔으며 마을 한가운데에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단지 물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호수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매년 여름밤이 되면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물결이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물결을 발견하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전설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 하지만 젊은 소년 루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다. 호수는 루이에게 그저 놀고 수영하기 좋은 장소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모두 걱정하며 마법의 호수에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루이는 호수를 찾았다. 그는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호숫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 호수가 정말 마법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우리 마을을 구해줘.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어. 그 순간 호수 중앙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결은 점점 커지더니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지개는 빗방울처럼 퍼지며 마을 전역에 내렸다. 기적적으로 피어난 비는 마을의 농작물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이후로 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이 주는 기적에 감사하는 법을 잊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루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과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작은 마을은 루이의 용기 덕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마법의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물의 요정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요정은 깊은 숲속의 신비로운 호수에 살고 있으며 그녀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을 듣고 호수를 찾아 떠났지만 신비로운 호수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파스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솔직하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고 언젠가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스칼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처음에 그를 환영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더 깊게 들어갈수록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몇 날 며칠을 헤맸던 끝에 그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길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호수 중앙에는 신비로운 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전설 속의 호수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요정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럽고 물방울처럼 맑게 들렸습니다. 파스칼, 너의 용기와 진심으로 인해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요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단다. 요정은 자신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파스칼의 손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 것이며 너는 물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파스칼은 마을로 돌아와서 능력을 사용하여 누구보다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았고 파스칼은 그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도 프랑스의 그 마을에서는 용감한 청년과 물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파스칼처럼 꿈과 용기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리부르라는 이름의 작은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부르는 계속해서 같은 나무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고 나무의 울창한 잎 사이에 자신만의 작은 둥지를 만들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리부르는 그 주변 풍경이 너무도 익숙해져 버려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은 꿈에서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부르는 나무 끝까지 위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눈빛으로 반짝이는 바람이었습니다. 리부르는 호기심에 금한 바람을 따라 날아가게 되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리부르는 갑자기 넓은 초원 위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만개한 초원이었으며 그곳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나비들이 너울거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리브르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원을 지나 리브르는 거대한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강가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물을 마시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리브르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리브르는 강가에 씨를 뿌려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리브르는 달콤한 과일로 유명한 과수원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친절한 농부들이 리브르에게 잘 익은 과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리브르는 작은 부리에 달콤한 과일을 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리브르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리브르는 점점 더 모험을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리브르는 저 먼 산끝까지 날아갔으며 그곳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꼭대기에서 리브르는 발밑으로 펼쳐진 광대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리브르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한 곳에 머무는 새가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는 새가 된 것입니다. 리브르는 다시 그의 마을로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단조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여행 중 만난 아름다운 세상과 그 속에서 겪은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새들도 용기를 내어 그들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리브르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새로 남았고 그의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새들은 리브르가 심은 나무를 보호하며 그 나무 아래서 모여 인생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르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흔히 마법의 숲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매일 밤 달이 뜨면 숲이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숲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나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감한 소녀 루시의 모험담입니다. 루시는 작은 마을의 한 구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리 근처의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녀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그녀가 안전하게 마을 안에 머물길 바랐으나 루시는 항상 숲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루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루시는 금빛 실로 엮인 듯한 빗줄기가 숲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시는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은 숲의 비밀을 알아내겠어 라고. 루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하자 그녀는 조금 무서워졌지만 궁금증이 이끌어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종 꽃들과 나무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 루시 주변을 날아다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루시는 커다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에는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 작은 여행자요.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온 것이냐? 루시는 숲의 비밀을 알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를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길은 험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는 용기를 내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숲을 지나면서 다양한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말을 하는 나무들, 춤추는 돌들, 심지어 웃고 있는 꽃들까지. 모든 것이 루시에게 조언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루시는 그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거대한 오크로 눈처럼 하얀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루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숲의 영혼이다. 이곳의 비밀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자연과의 조화와 평화가 진정한 마법이지. 루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숲은 단순히 특별한 힘을 가진 장소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 그녀가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루시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마을 사람들 또한 숲을 지키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루시를 마법의 숲의 수호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마을과 숲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마법의 숲을 찾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시와 같이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아낸 사람은 오직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